안녕하세요. 5년차 스마트 스토어 쿠팡 셀러이자 멘토인 카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 스토어로 부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 이런 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면서도 스마트 스토어를 할 수 있나요?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겸업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다 보니 직장에서 해고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사업자 내는 걸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엄청 검색을 해보실 텐데 정보들이 되게 다양하고 달라요.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딱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바른 정보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10곳이 넘는 세무법인에 문의를 했었고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같은 기관에도 10번이 넘는 문의를 통해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라는 게 없다면 사실 사업자를 내도 무방합니다. 회사에서 그걸 따지고 들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업자를 냈다는 걸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피하면 회사가 알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를 내더라도 직장에 그 어떤 정보도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조회를 하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국세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로천 클럽의 수강생이 4,700명 정도가 되는데 사업자를 내자마자 직장에서 알게 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사업장에 4대 보험을 받는 직원을 고용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개인 사업장에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이 중에서 보험료가 발생을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오른 것에 대해 회사 인사팀이 알 수가 있고 경업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죠.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4대 보험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3.3%를 지급하는 형태로 고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나오는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이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스마트 스토어 연소득은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총 비용을 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한 순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순수익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장에서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 인사팀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외주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외주로 번 돈과 개인 사업자에서 번 돈의 합이 2천만 원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들이 합산해서 2천만 원 미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3,400만 원 기준이었는데 2022년도 7월부터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편법을 사용해서 가족이 스마트 스토어 일을 도와주게끔 하고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비용 처리를 해서 연소득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과 공동 명의로 사업자를 내게 된다면 연소득이 공동대표자 각각에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연소득이 2천만 원이었다면 공동대표로 2명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각각 1인당 연소득이 1천만 원씩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되지가 않는 거죠. 연 매출이 6천만 원 이상 넘어갈 것 같을 때 세무사님이랑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제로션 클럽에서도 이런 상황 때문에 회사에 걸리게 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업자 낸 걸 직장에 걸리는 경우에 99%가 본인 입으로 동료들에게 말하다가 걸립니다. 어쩌다가 회사 사람들에게 실수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술자리에서 자랑하듯이 말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소문 정말 빠른 거 아시죠? 다음 날에는 이미 인사팀까지 소문이 퍼져서 인사팀에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잘 되고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 할 수 있어요. 근데 퇴사하기 전까지는 잘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의도 정말 많아요. 사업소득이 높아져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가 590만 원이 되면 국민연금이 높아져서 회사에서 알게 된다는 얘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자, 국민연금공단에 수없이 질문을 해봤던 내용이고요.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직장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료가 책정이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이 1억이든 2억이든 국민연금이 인상되지는 않아요. 오로지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대표자는 그 사업장의 직원이 되는 거예요. 직원을 고용하면 나도 직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들은 세무사님들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혹시 사업자를 냈을 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유튜브나 블로그 혹은 세무사님 물론 좋지만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문의를 해보세요. 다만 예외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히 스타트업 같은 데서 정부 지원 기금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중에 직원들의 사업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원 사업들 중에서 대표를 포함해서 직원들의 사업자가 아무도 없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알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업자를 냈을 때 회사에서 알게 되는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잘 피하시면 회사에서는 여러분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스타트업 예시까지 들면 네 가지가 되겠네요. 그 네 가지만 잘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